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세기 과학은 오히려 겸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아직도 불편해하는 게 양자 물리학에서의 측정 문제입니다. 어떤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동력학하고 카오스, 혼돈, 여기서는 모든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수학자 괴델, 제가 지금 고등과학원에 있는데 미국의 원래 고등과학원 IA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괴델이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괴델이 수학에서 불완전성 정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자 에로우가 이거는 이제 게임 이론, 수학에서의 게임 이론인데 어떤 불가능성 정리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어떤 과학기술 만능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겸손할 것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래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정해진 것도 예측할 수는 없고 우리 논리는 불완전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니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못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아인슈타인도 이 양자 물리학의 이 부분이 못마땅해 했는데 죽을 때까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그만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기 검문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남녀, 노소, 그죠? 이렇게 구별하죠. 자, 남녀로 구별할 때도 있고 노소로 구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문소는 남자 출입 금지, 두 번째 검문소는 여자 출입 금지 이럽니다. 그러면 누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검문소를 하나 더 놓겠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하나 더 놓는데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소인 출입 금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누군가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출입 금지 첫 번째, 그럼 여자는 통과하겠죠? 자, 여자가 갑니다. 소인 출입 금지 그러면 여자는 소인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죠? 소인 출입 금지가 노인이 지나가면 됩니다. 자, 노인이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자 출입 금지입니다. 노인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통과하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양자 물리학적인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말이 됩니다. 이제 이걸 보셨으니까 이제 양자역학에서의 중첩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평 수직은 기역자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기역자 방식으로 하고 45도, 마이너스 45도는 이게 시옷자처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45도나 마이너스 45도 평강이 수평 수직이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45도 이걸 플러스 표시하는데 수평은 0, 수직은 1 이렇게 표시하겠는데 그러면 45도는 0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집니다.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가 45도가 두 개가 되면 얘는 0 더하기 1, 0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다 풀면 0, 0 더하기 0, 1 더하기 1, 0 더하기 1, 1 이렇게 네 가지가 탁 나오게 됩니다. 0, 0, 0, 1, 1, 0, 1, 1 네 가지 모든 가능한 경우가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네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0000부터 1111까지 16가지가 한꺼번에 컴퓨터 레지스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게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10성 1024가지가 한꺼번에 컴퓨터 레지스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컴퓨터로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1024가지를 한 번씩 넣어가지고 1024번 반복해야 될 계산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말하자면 이걸 써서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뭔가 좀 깨름칙한 게 있긴 있지만 우선은 이런 것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지수함수적으로 병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는 비트라는 걸 씁니다. 비트가 그러니까 0, 1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0 또는 1입니다. 비트가 아니라 양자 비트, 그래서 퀀텀 비트 또는 큐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양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큐비트면 0000부터 1111까지 2의 4승 16가지가 한꺼번에 중첩이 돼서 컴퓨터 레지스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를 쓰면 하드웨어는 양자 물리학이지만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여전히 디지털 정보 이론, 수학 이런 것들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도 양자 물리학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거 갖다 조금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n 비트로 뭔가 계산을 시작하면 중간에 보통 컴퓨터에서 throughput이라고 합니다. input, throughput, output 이러는데 모두가 n 비트입니다. 비트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병렬 컴퓨터를 쓴다면 이것들을 몇 배 곱한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 n 큐비트로 시작하면 n 큐비트로 시작해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2의 n 승계로 계산 공간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수함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계산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는 문제가 나중에 여기서 답을 꺼낼 때는 n 비트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간단한 양자 컴퓨터 아이디어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어떤 중첩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는 양자 물리학의 측정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큐비트를 갖다가 이거 보통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이걸 psi 이렇게 씁니다. 이 psi가 0과 1의 중첩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큐비트의 경우입니다. 자, 측정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너 0이냐 1이냐 묻는 겁니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0이 나오면 1이 안 나오고 1이 나오면 0이 안 나옵니다. 0이나 1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확률론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결과는 그래서 0 또는 1로만 측정이 됩니다. 한번 측정이 됐습니다. 0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0이냐 1이냐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으로 측정된 거는 이제는 100% 0입니다.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0으로 측정된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0이냐 1이냐 하고 묻는다면 이제는 100% 그대로 0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고전 물리학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측정하고 나면 이제는 0이나 1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즉 처음에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한번 측정하면 0이면 0, 1이면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자 상태의 붕괴라고 그럽니다. 어떤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번 측정을 거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처음에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가 그겁니다. 위치를 측정해서 위치를 알게 되면 운동량을 완전히 모르게 된다. 근데 운동량을 측정해서 운동량을 완전히 알게 되면 위치를 완전히 모르게 된다. 바로 그게서의 가장 간단한 경우가 지금 이 두 가지 상태의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면 완전히 그걸로 측정이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면 완전히 불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 측정을 써서 양자 암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앨리스가 기억 방식으로 보냈는데 시옷 방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평평강을 보냈는데 시옷 방식으로 받으면 수평평강은 45도 성분도 있지만 마이너스 45도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인지 1인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불분명한 거거든요. 완전히 불확정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평강을 보냈는데 시옷 방식으로 받으면 이게 무슨 값인지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 방식, 시옷 방식 두 가지로 주고받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0을 보냈느냐 1을 보냈느냐 하는 걸 비교하지 않고 서로 나는 기억 방식으로 보냈다, 나는 시옷 방식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보내고 받은 방식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보낸 방식하고 받은 방식이 같으면 0인지 1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두 사람은 같은 비트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불확정성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만약에 시옷 방식으로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받는 사람이 기억 방식으로 받았다면 그 데이터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보내고 같은 방식으로 받은 것만 비교를 해서 그때 내가 0을 받았는지 1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그걸로 난수표를 만들면 완벽한 암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으로 양자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1을 보내는데 시옷 방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기억 방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것도 받을 때도 기억 방식, 시옷 방식을 섞어가면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랗게 만들어 놓은 거는 보낸 방식하고 받은 방식이 같을 때는 두 사람의 비트가 같은 겁니다. 이때는 보낸 비트하고 받은 비트가 100% 같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암호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 중첩 현상하고 양자 측정하고 이 둘 다가 결부돼서 만들어지는 게 양자 얽힘입니다.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인탱글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스 안에 여기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1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1시간 내에 붕괴를 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하면 여기서 나온 알파 입자가 이 망치를 때려가지고 망치가 여기에 독가스가 든 유리병을 깨뜨리고 독가스를 마신 고양이가 죽습니다. 아니면 50%의 확률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1시간 내에 붕괴되지 않아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뒤에 슈레딩거가 이 박스를 열려고 할 때 이 박스 안에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결정되지 않은 채로 아직 안 봤으니까 중첩이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얽힘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단지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의 중첩일 뿐만 아니라 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되지 않은 핵, 깨지지 않은 병, 살아있는 고양이 이게 한 세트가 되고 붕괴된 핵, 깨진 병, 죽은 고양이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이게 이 서로 다른 자유도가 여러 개 엮여서 붕괴되지 않았으면 병도 깨지지 않고 고양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핵과 병과 고양이의 운명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의 상태가 정해지면 병의 상태도 정해지고 고양이의 상태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유도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써서 제가 이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자 얽힘은 상관관계입니다. 이 두 개가 0, 0, 1, 1, 2, 2, 3, 3 이게 서로 맞물려서 계속 상황이 정해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
쭉 밀어가지고 연장을 해서 여기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둘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꾹 누르니까 이거 어딘가 가서 이게 탁 달라붙겠죠. 예, 돌다가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0이 붙을 수 있는 위치가 0, 1, 2, 3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어디에 붙었다. 그러면 요때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딱 딸깍 하면서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0이 3에 붙었다 하고 3에 붙었다고 3하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0이 그 3에 붙었다고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한 클릭 돌려주면 되겠구나 하고 원래의 것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그죠? 숫자가 뭐 32.782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숫자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0, 1, 2, 3 숫자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2비트의 정보만 알려줌으로써 이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게 양자 텔레포테이션인데, 자, 이게서 빛보다 빨리 정보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3하고 이걸 갖다 불러줘야 되거든요. 불러줘야지 여기서 그게 맞춰서 조작을 해서 텔레포테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텔레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얽힘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람을 텔레포테이션 하려면 얽힌 사람 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쌍둥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런 아주 간단한 양자 상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정보 과학을 하면서 얽힘이라든가 뭐 이런 연구를 하면서 양자 물리학 자체에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물리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역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은 열역학, 통계역학 이런 데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중력 이론도 사실은 양자 얽힘의 한 다른 측면이 아니냐 하는 이런 과감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물리학 쪽에서 상당한 파장을 주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기술이 양자 정보과학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양자 나노를 넘어 이랬는데,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이 양자 물리학은 하드웨어의 원리를 제공했고 나노 테크놀로지는 더 작게 하는 게 모토였다면, 여기서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는 정보 이론, 수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나 모든 것에 양자 물리학을 이용하게 될 거고, 여기서 양자 컴퓨터라든가 양자 암호, 양자 텔레포테이션, 양자 계측, 양자 이미징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